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법원장인 저는 합의체가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바로 내일 24일 열게 됩니다. 자, 22일 날 어제에 처음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저는 합의체 넘기고 그리고 오후 2시에 심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루가 지나서 24일 날 또다시 심리를 연다는 것 초스피드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 6월 3일이 대법원 선거인데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판결을 하겠다 하는 걸로 입혀집니다. 자,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자, 이게 선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보여 특히 이재명에게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자, 그러면 다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이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선거 재판 관련해서 전부 다 올 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에 저는 합의체 속경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 전날 어제 오전에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저는 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격 심리 탁수에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기를 직원하자 하면서 후속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을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자, 이재명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자, 이 지금 법원 조직법과 그리고 대법원 내부를 보면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는 소부가 아닌 대법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학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회피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12명이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12명 가운데 지금 좌편향 또는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형구 그리고 오경미 두 사람입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아니면 한도수 대행이 임명한 사람 포함해서 두 사람,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한도수 대행이 임명해서 한 사람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9명 등 모두, 지금 여기는 12명 중에 10명이 중도 보수고, 좌파 또는 진보로 불리는 사람은 이형구와 오경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재판을 왜 이렇게 서두른가? 자, 원래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게 될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법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과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여올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원래 6월 26일 날 633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변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은 항소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은 상고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그 재판 끝나자마자 상고심 판결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상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법원과 그리고 검찰 또는 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진행해서 그동안 한 2달 이상 걸릴 걸 한 4주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절차를.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대폭 전화들었고 거기다가 어제 긴급하게 대법원에서 저는 합의체로 회부함에 따라서 이 사건은 바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저는 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또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 깊게 연구하거나 토론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통 저는 합의체에서는 심리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벌써 이틀 만에 하나 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5월 11일, 5월 12일이 이제 이 후보 등록 마감인데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선고를 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등록 전에 이재명이 만약에 무죄를 선고받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 임할 수 있고 그런데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해서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출마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후보가 민주당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자, 그래서 민주당의 일정과 관계해서 그래서 5월 12일 이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김봉기를 몰랐다와 그리고 백현덕의 영도 변경은 국도비 협박이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봤는데, 그런데 이 2심 한솔심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다, 또는 이재명이 인식의 문제다, 느끼는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게 법정에서는 한솔심, 삼고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은 재판에 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434원을 이 국가에 반납을 얘기합니다. 자, 크게 이 재판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고기각이 되면은,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됩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그리고 파기환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파기해가지고 유죄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고등법원에. 그러면 이것 또한 바로 파기환송하는 그 순간 유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도 투표에 나오는 게, 선거에 나오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등법원에 보내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형량까지 확정해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파기자판, 원래 이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 일본에는 54%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에 굳이 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법원이 지금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형량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보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판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지금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 법리적으로 하면. 근데 또 하나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법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서 5대3,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8대0 전원 합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법원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게 이재명의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이번 사건은 빨리 할 것이다. 그리고 신속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빨리 신속하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이 사건은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게 맞다는 겁니다. 유죄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특히나 보수 성향의 이 대법관들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유죄가 가는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조심스러운 게, 법원에서 하도 뒤통수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예의 의심하면서도 저기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다 한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지금 몹시 긴장하고 바짝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입장을 내지도 못하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정치를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청래와 어제 박범계가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로 24일 날 다시 심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사건은 한것 전에 더 심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5월달 안에, 그것도 5월 12일 안에 충분하게 결론이 나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출마하지 못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한 차례 또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빨리 하겠다, 신속하게 하겠다 하는 것에서 한 번 더 매의 눈으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